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온라인 국어 수업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두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국어의 올바른 발음과 표기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선생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국어의 올바른 발음과 표기, 요 발음과 표기의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준은 선생님이 어문 규정이라고 했고, 어문 규정에는 뭐뭐가 있다고 했죠? 한글 맞춤법.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표준어 규정. 요거는 두 개로 나뉘는데 표준어 사정 원칙 그리고 표준 발음법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로마자 표기법. 자, 기억나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뭐라고 했냐? 한글 맞춤법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우리말로 기록을 할 때, 글로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는 거라고 했고, 표준어 규정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표준어와 표준어가 아닌 것들이 좀 애매한 것들, 뭐 개구쟁이냐, 개구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표준어인지, 그 표준어와 표준어가 아닌 걸 가르는 원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놓은 게 바로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표준어를 쓸 때 표준 발음은 무엇이냐,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거냐, 요게 쓴 게 표준 발음법이라고 했고요. 외래어 표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나나, 라디오 이런 것처럼 외국의 말인데 우리말로 들어와서 우리말과 같이 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외래어라고 하는데, 이 외래어 친구들을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는 게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뭐죠?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의 고유한 지명, 이름,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을 로마자, 쉽게 말하면 알파벳으로 어떻게 표기해서 외국인들한테 전달하느냐, 그것과 관련된 게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의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뭘 배웠냐면, 자, 좀 올라가 봅시다. 뭘 배웠죠? 의를 배웠죠. 의의 발음은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의의 발음 어떻게 하죠? 자, 여러 가지 좀 이때 원칙이 있었죠, 그쵸? 일단 음절의 첫 소리에 자음이 오는가, 자음인 경우, 예를 들면은 의, 뭐 휘, 희망 이런 것처럼, 요건 지우자. 희망 이런 것처럼 자음이 오는가. 근데 자음이 없는 경우,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의지 이런 단어처럼, 여기는 지금 희망에서, 자, 확대를 해볼게. 자,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히읗 요 부분이 지금 자음이죠. 자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자음이 없죠. 선생님이 요 이응은 자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리값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음이 있고 여기는 자음이 없죠.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다 어떻게 소리 난다고 그랬죠? 이로 소리 난다고 했어. 요 의가, 자, 잠깐만. 자, 이 의 소리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요렇게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 희망은 어떻게 발음하냐? 희망. 요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자, 좀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단어의 첫 음절인 경우. 단어의 첫 음절인 경우에는 일단 의로 발음한다. 의로 발음한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음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뭐 주의, 예를 들면은 주의, 이런 거는 주의로도 발음할 수 있고 주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었어. 단어의 첫 음절인데 그 단어가 조사의인 경우, 조사의인 경우는 조사의, 이 경우에는 의로도 발음을 할 수 있고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형성평가로 뭘 문제 내줬었어? 자, 민주주의의 의, 요거 어떻게 발음하냐 선생님이 질문했었죠. 그쵸? 그거 한번 살펴볼까? 자, 과연 여러분들이 많이 맞췄을까 선생님 궁금한데, 자, 의, 요거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일단 뭐부터 보냐면 요 친구부터 보자. 자, 분홍색으로 쓰겠어. 자, 요 민주주의 이렇게 네 글자가 있죠. 자, 요 의 발음은 어떻게 되죠? 요 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 일단 음절의 첫 소리에 자음이 없죠. 자음이 없고, 자, 보자. 따라오세요. 음절의 첫 소리에 자음이 없어. 그럼 요로 가야죠. 요로 가서 단어의 첫 음절인가? 민주주의에서 단어의 첫 음절은 요거죠. 그쵸?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네. 그럼 요로 가야죠. 그쵸? 요로 가면은, 자, 이 의는 일단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요 친구 보자. 자, 그 다음 요 친구. 요 의는 딱 보니까 얘들아 이거 뭐야? 조사죠, 조사. 조사면 바로 요로 가야죠. 자, 바로 요로 가야죠. 자, 조사의는 뭘로 발음한다?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라고 그랬죠. 그쵸?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쭉 따라오세요. 음절의 첫 소리인가? 음절의 첫 소리에 자음이 있나? 자, 여기 보세요. 자음이 있어요? 요 의에 자음이 있습니까? 여기 이응은 선생님이 자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음이 없네. 요로 가야죠. 그쵸? 근데 단어의 첫 음절인가? 자, 요 단어에서 요 의라는 단어에서 첫 음절이 뭐예요? 요 의죠. 그쵸? 그러니까 단어의 첫 음절이네. 요렇게 가야죠. 그쵸? 단어의 첫 음절인 경우에는 의 하나로만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의로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의. 얘는 또 한번 쭉 가보자. 자, 일단 음절의 첫 소리에 자음이 있는가 자음이 없는가? 자음이 없죠. 그쵸? 자음이 없어. 그러면은 단어의 첫 음절인가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닌가? 얘는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죠. 두 번째잖아 지금. 요게 첫 번째 음절이고 요게 두 번째 음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리가 어떻게 난다? 의 그리고 이 요렇게 난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이 의 발음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의는 어떻게 발음할 수 있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쵸? 민주주의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자, 알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민주주의의 요거를 발음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의 발음은 거의 이제 안다고 봐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좀 선생님이 정리를 좀 오래 했어요. 왜냐면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정리를 했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수업 들을 때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텐데, 수업 들을 때 필기, 밑줄 쫙쫙 치고 교과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교과서 덮은 후에 내용을 꼭 떠올려 보세요. 알겠죠?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책 딱 덮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알겠죠? 열심히 했어도 그거는 다시 복습이 필요한 공부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성장 노트에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58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잎과 잎은 발음이 같을까? 여기에서 보니까 또 발음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 그쵸?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자, 그 중에서도 받침의 발음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 받침. 우리 국어의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글자가 되게 많은데 그 글자들을 어떻게 발음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여기 민주가 나옵니다. 민주가 나왔어. 이 아빠 이름이 뭐야? 토마스야. 토마스 아빠가 민주한테 얘기합니다. 민주야, 한번 읽어봐. 민주가 어떻게 얘기해요? 입. 어쩌라는 거죠, 아빠? 막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자, 받침에 유의하여 밑줄 친 단어 읽어보고 단어의 발음을 써보자. 입 발음해봐. 입 발음하면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입 발음해봐. 입. 하나, 둘, 셋. 입 발음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왜 피읍이 비읍으로 되냐? 비읍은 왜 그냥 비읍이냐? 요거에 대한 거죠, 그쵸? 자, 받침에 유의하여 다음 단어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받침소를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억. 여기에서 받침들은 다 어떻죠? 자, 기역, 쌍기역, 그다음에 키읔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얘네 발음은 다 어떻게 나요? 기역으로 납니다. 기역 발음은 나. 자, 손, 니은 받침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니은으로 나고요. 닫다 발음해보세요. 닫만 발음해요. 닫. 얘도 발음해요. 밭. 받침 발음이 똑같죠? 디귿이나 티읕이나 다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달, 리을도 마찬가지죠? 리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을. 그다음에 밤도 미음 하나밖에 없어. 미음 받침은 미음으로 발음되고. 자, 입과 입. 요 입 발음하면 입. 요 입도 발음하면 입. 다 비읍 받침으로 발음이 됩니다. 옷, 있다의 it만 발음하는 거야. 자, 옷도 요렇게 발음이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야, 얘들아. 봐봐. 옷, 이걸 발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옷. 있다 발음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도 디귿으로 됩니다. 자, 강, 이응은 당연히 이응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자, 지읒과 치읒은 뭘로 발음될까? 지읒과 치읒도 이거 써보자. 낫. 발음하면 이렇게 되죠. 빛 발음해. 빛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디귿으로 발음이 돼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여기 지금 질문 있는 친구들 이거 지금 선생님 설명 듣다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교과서에 필기를 해놓으세요. 알겠죠? 교과서에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많은 공부 방법 중에 질문하기 전략이야. 알겠죠? 자, 그럼 보자. 밑에 다음 조항을 바탕으로 하여 2에서 제시한 단어를 바르게 발음해 보자. 자, 여기 표준 발음법도 나와 있죠.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주 중요해.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자음만 발음합니다. 선생님 왜 7개 자음만 발음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방금 발음해봤잖아, 그쵸? 발음을 해봤는데, 자, 여기에 있는 자음들을 다 발음을 해봤는데, 요 친구들은 요렇게 되고, 요 친구들은 요렇게 되고, 다 쭉쭉쭉 연결을 해봤잖아.
그래서 결국 실제로 발음되는 거는 우리가 표기는 요렇게 표기는 여기 있는 친구들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음이 되는 거는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디귿은 위에서 했으니까 이응 이렇게 7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보자. 받침,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티읕,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선생님 좀 세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말이라는 말의 뜻부터 한번 보자. 어말이라는 말은 단어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단어의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엿. 요새는 여러분들 보리엿 잘 모르죠?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보리엿이라는 단어에서 이 엿은 지금 어말입니다. 어말. 단어의 끝에 쓰였잖아요. 그쵸? 요게 어말이에요. 그러면은 리자 요거는 어말일까 아닐까? 얘는 어말이 아니죠. 그쵸? 어말이 아닙니다. 단어의 끝부분 여기를 어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음 앞에서 요거는 자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요 보리엿을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리엿. 보리엿. 보리엿 발음해보세요. 보리엿. 얘 발음하면은 보리엿. 요렇게 발음되죠. 그쵸? 우리가 아까 봤던 요 시옷. 여기에서는 여기 쓰였죠. 얘가 어떻게 발음됐어? 시옷이 어떻게 발음됐어요? 아, 요 디귿으로 발음됐죠.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됐죠. 어디에서? 어말에서. 그쵸? 요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음 앞에서는 무슨 말이냐? 보리엿 좀 주세요. 자, 보리엿 시옷 받침 있죠? 요 시옷 받침. 자, 확대할게. 자, 요 시옷 받침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다음에 오는 게 자음이죠. 그쵸? 이게 지읒은 자음이잖아. 그쵸? 요 자음 앞에서 시옷이 자음 앞에서 발음되면 어떻게 발음되냐면 요거 다 적어볼게. 보리 엿 좀 주세요. 요렇게 발음되죠. 그쵸? 자, 보면은 요 시옷 부분이죠. 시옷이 어떻게 됐어? 디귿으로 발음됐죠. 어디 앞에서? 요 자음 앞에서.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음 앞이 아니면 발음이 다르게 되나요? 자, 자음 앞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보자. 보리 엿을 주세요. 요거 발음해 봅시다, 여러분. 발음하면은 보리 엿을 주세요. 자, 요렇게 발음되죠. 여기에서 시옷. 아까는 요 시옷이 보리엿. 시옷이 디귿으로 됐는데 여기에선 시옷이 어떻게 되죠? 여기로 그냥 이렇게 가죠. 시옷이 그냥 살아있어. 뒤에 모음이 오면은 그냥 살아있어. 디귿으로 안 바뀌고 그냥 살아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정리할게. 요 얘기는 요겁니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기역, 디귿으로 발음한다 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어말인 경우에 그리고 바로 뒤에 이런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오는 경우에 요렇게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봅시다. 받침이 모음과 만날 때 나타나는 발음의 변화를 알아보자. 밑줄 친 말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소리나는 대로 써보자. 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잎을 관찰한다. 잎 아래로 개미가 기어간다. 물방울이 잎 위에서 미끄럼틀을 탄다. 자, 그럼 발음해서 한번 써보세요. 잎을 어떻게 쓰죠? 이풀 이렇게 발음하죠.
입 아래는 어떻게 발음해? 입 아래야, 입 아래야? 입 아래지. 입 아래.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입 위는 어떻게 해? 입이 이렇게 발음해? 입 위라고 발음하죠. 입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러분. 자,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 한번 또 그 밑에 한번 조항을 한번 봅시다. 자, 표준발음법 제13항.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15항.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우,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선생님이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요 내용들을 알려면 단어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 단어를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 자, 헛받침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받침이 하나씩만 오는 경우 요건 헛받침이라고 하고, 우리 읽기, 뭐 수탁에서 리을 기역, 뭐 니은, 지읒, 안따 요런 데서 보면은 받침이 2개씩 오죠. 요런 게 쌍받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 이게 뭐냐면 조사는 여러분들 뭔지 알죠? 은는이가 을를에게 요런 게 조사고, 어미는 뭐냐면 어미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먹었다 할 때 요런 게 바로 어미입니다. 알겠죠? 먹었다 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 먹을 제외한 이 뒷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해요. 나라라 슈퍼보드 할 때 나라라에서 어미가 뭐겠어요? 요 뒤쪽 아라가 바로 어미가 되는 것이죠.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미라고 하고요. 전미사는 뭐냐? 전미사는 개구쟁이 그리고 맞이 이런 말들 보면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이제 뒤에 붙는 그런 말들 있죠. 맞이에서의 이나 개구쟁이에서의 쟁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전미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나 어미, 전미사 의미 알았죠? 자, 조사, 어미, 전미사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자,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먹었다에서 여러분 얻다 이거는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냥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요. 과거.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먹다라는 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얻다라는 건 그 먹은 행위가 그냥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라라에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건 날이고, 아라는 명령의 의미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 과거 이런 걸 우리는 문법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조사, 어미, 전미사의 특징은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로 형식적,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조사, 어미,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 이해하려면 여기를 보면 됩니다. 요 부분을 보면 돼요. 요 부분이 제 13항의 내용입니다. 자, 이가 지금 조사죠. 조사는 선생님이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읍이 소리가 뭐 비읍이나 이런 걸로 변하지 않고 잎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잎을에서 을도 조사죠. 조사는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조사가 올 때는 이 피읍이 다른 걸로 변하지 않고 풀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지금 말들이 좀 옛날에 배웠던 문법 용어들이 나와서 좀 헷갈릴 텐데, 이 문법 용어들 잘 이해하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나중에 꼭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제5항 봅시다. 제15항. 자, 15항.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우,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여기 자, 요
좀 말들을 또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지. 실질 형태소래.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뭐냐면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실질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여기, 요 아래, 위, 요런 것들은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요리 이런 것도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런 아까 뭐 쟁이, 을을, 얻다, 뭐 알아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라고 했잖아. 근데 이런 아래, 위, 요런 요리 요렇게 우리가 딱 눈을 감았을 때 의미가 딱 떠오르는 말들 이런 말들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받침 뒤에 이런 실질 형태소가 오면은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보자. 이발에 발음해 보세요. 이발에 이바래죠. 그쵸? 여기에서는 피읍이 대표 발음인 비읍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죠. 그쵸?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비 발음하면 이비 이렇게 되죠. 피읍이 그냥 쓰인 게 아니고 비읍으로 바뀌었죠. 비읍으로 바뀌었죠. 받침 대표음인 비읍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걸 설명하는 게 요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조항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봤고요. 혹시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돌려듣기를 하거나 꼭 질문할 거를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자, 1과 2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밑줄 친 말을 바르게 발음해보자. 동생이 어머니께 꽃을 드렸다. 요거 어떻게 발음해죠? 꽃을 이렇게 발음이 되죠. 나비가 꽃 위로 날아갔다. 요건 어떻게 발음되죠? 꽃 뒤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왜 그렇죠? 자, 확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 꽃을은 왜 치읓 요게 그냥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됐냐? 왜냐면 여기 뒤에 있는 게 실질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어미, 전미사의 하나인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여기에서는 꽃이로는 왜 이 꽃, 치읓이 요 디귿으로 됐냐?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었냐? 왜냐면 요 바로 뒤에 오는 이 위가 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조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 잘 정리해 놓기 바래요. 자, 오늘은 받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받침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받침이 어말이나 어말은 선생님이 단어 끝을 얘기한다고 했죠. 어말이나 그리고 자음 앞에 올 때 요때는 받침이 대표음으로 발음된다고 했어요. 대표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이응. 자, 요 대표음 발음으로 발음된다 해서 받침이. 근데 받침 뒤에 요 자음이 오는 게 아니라 모음이 오는 경우에 이 받침이 모음 앞에 오는 경우에는 좀 경우의 수가 나뉜다. 그 모음이 실질 형태소인 경우가 있고 형식 형태소인 경우가 있다.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요거의 얘는 어미, 접사, 조사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전미사로 바꿀게. 전미사.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모음이라도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뀐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대표음이 아니라 제 음가대로 제 음가는 그냥 소리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 소리대로 그냥 발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거짓을 예로 들면은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거짓. 요렇게 발음이 되죠. 그쵸? 왜냐면 얘 시옷이 지금 디귿으로 바뀌었는데
왜 대표음으로 발음되냐면 어말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보리엿을 보리엿 주세요. 보리엿 주세요. 요 말을 예로 들어보면은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보리엿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요 시옷이 뭘로 바뀌었다? 디귿으로 바뀌었다. 왜? 여기 보면은 자음 앞에 오기 때문에 요 시옷이 지읒이라는 자음 앞에 왔기 때문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모음 앞에 올 때 실질 형태 그러니까 그 받침 다음에 모음이 오는데 그 모음이 실질 형태의 소인 경우 꽃 아래 인 경우에 어떻게 발음한다? 꼬다래 이렇게 발음해서 요 치읓이 디귿으로 발음되는데 왜 그렇다? 요 아래라는 단어가 실질 형태의 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꽃을 예로 보자. 꽃을은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꽃을 이렇게 발음이 된다. 여기는 치읓이 그냥 살아서 치읓으로 발음이 됐죠.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죠. 왜 그렇다? 요 뒤에 오는 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형식 형태소,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식 형태소, 조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국어가 계속 문법적인 내용을 다뤄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요 내용을 잘 탄탄하게 공부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곧 보는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배우게 되는 문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